서울의 부촌 평창동에 한 대저택이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고요했죠. 정원의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치며 긴 한숨처럼 들려왔습니다. 아, 참. 그 넓은 방 안에는 젊은 여자가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남자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스며든 희미한 빛이 남자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죠. 한때는 부드러운 미소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얼굴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김준서, 나이 31살, 국내 큰 건설사 김 회장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반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허리 아래가 마비됐어요. 가족들은 국내외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김 회장은 절망에 빠졌고 준서의 어머니 박 여사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 소개로 26살 서연이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녀는 심각한 환자들의 재활을 도운 경험이 있었지만 의사는 아니었죠. 작은 재활센터에서 배운 평범한 간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손을 거친 환자들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김 회장은 그녀를 보자마자 물었죠. 우리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소? 서연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약속은 못 드리지만 제 모든 걸 걸고 노력하겠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그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어떻게 70kg 넘는 남자를 돌볼 수 있을까? 하지만 김 회장이 준서가 움직이게 되면 5억 원을 주겠다고 하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저택에 살게 됐어요. 처음 며칠은 기본적인 일만 했죠. 몸 닦아드리고 시트 갈고 책 읽어주고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침묵만 지켰어요. 그의 눈은 모든 걸 포기한 듯 차가웠습니다. 서연이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죠. 그녀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저녁 박 여사가 들어서니 서연이 땀에 젖어 준서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어요. 박 여사가 말했죠. 그만해요. 의사들도 소용없다고 했는데 서연은 붉은 눈으로 답했습니다. 저는 믿어요. 숨을 쉬고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기회가 있어요. 박 여사는 말을 잃었어요. 이 집에서 희망이란 말을 들은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서연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재활을 시작했어요. 무거운 다리를 들어 올리고 관절을 움직였죠. 준서는 여전히 찬장만 바라봤습니다. 3주째 되니 서연이 더 강한 방법을 썼어요. 신경을 자극하는 거였죠. 손과 어깨, 온몸으로 근육을 눌렀습니다. 어깨가 아프고 손이 멍들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밤늦게도 방에 불이 켜져 있었죠. 집안 아줌마가 문틈으로 보니 서연이 이불 속에서 무언가 하고 준서가 신음하더군요. 아줌마는 놀라 박 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 소문이 퍼졌어요. 박 여사는 믿지 않았지만 김 회장은 확인하기로 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연이 놀라 이불을 덮었어요. 김 회장이 소리쳤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박 여사가 이불을 거두려 할 때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일어날 수 있어요. 준서가 팔로 몸을 일으키며 앉았어요. 그의 눈이 밝게 빛났죠. 서연은 울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각이 돌아왔군요. 김 회장은 뒷걸음쳤고 박 여사는 오열했어요. 그들은 서연이 밤새 한 일을 몰랐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이 물었어요. 어떻게 한 거지? 솔직히 말해. 서연은 지쳤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오늘 밤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모두가 잠 못 이루었어요. 밤 10시 서연이 나타났죠. 두 분은 문 밖에서 지켜보세요. 소리 내지 마시고.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 준서에게 속삭였습니다. 힘내세요. 아플 거예요. 그녀는 척추를 따라 강하게 눌렀어요. 뼈 소리가 소름 끼쳤죠. 준서는 이를 악물고 땀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손이 붉어졌어요. 박 여사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김 회장이 막았죠. 서연의 눈빛은 처절했어요. 준서의 다리가 경련을 일으키더니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박 여사는 눈물 흘렸고 김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움직였어. 서연은 계속했어요. 1시간 후 그녀가 주저앉았죠. 준서가 말했습니다. 정말 무모한 여자야. 하지만 감각이 느껴져. 서연은 울며 웃었어요. 김 회장 부부가 들어왔어요. 대체 이 방법은 어디서 배웠소? 서연이 답했습니다. 신경 활성화 요법이에요. 고통이 심해 아무도 안 하죠. 조금 잘못하면 뼈가 부러지거나 심장마비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약속했으니까. 박 여사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선다면 5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 회장은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밤 준서가 평온히 잤고 서연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완치되면 잊힐까봐. 다음날 의사가 왔어요. 준서를 살핀 후 서연을 보며 웃었습니다. 전문의들도 못할 일을 해냈어. 위험하지만 정확했어. 김 회장은 목이 메었어요. 집안 사람들이 그녀를 은인으로 봤어요. 하지만 최 아줌마는 질투했어요. 그녀가 처음 목격했으니까. 아주 용하네. 눈을 속일 수 있을까? 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쏟아졌어요. 서연이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연습해야 해요. 준서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악의적인 소문이 다가온다는 걸. 준서의 다리가 움직이자 집안이 활기찼어요. 서연은 매일 훈련했죠. 준서는 그녀를 존경하게 됐어요. 하지만 험담이 퍼졌어요. 최 아줌마가 속삭였죠. 밤새 방에 있었다고. 박 여사가 듣고 흔들렸어요. 어느 날 여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아이가 무서워요. 김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들 목숨 구한 아이야. 하지만 5억이 너무 크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음 날 김 회장이 준서에게 물었어요. 서연 양과 특별한 관계냐? 준서는 슬픈 눈으로 답했습니다. 은인일 뿐이에요. 김 회장은 걱정했어요. 준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믿지 못하시면 제가 돈 갚을게요. 서연은 모른 채 헌신했어요. 어느 밤 최 아줌마가 사진 찍었어요. 서연이 허벅지에 손 얹은 모습 친밀해 보였죠. 다음 날 박 여사에게 주며 속삭였어요. 보세요. 딴 마음이에요. 박 여사가 서연을 불렀어요. 설명해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근육 자극이에요. 박 여사가 싸늘하게 답했습니다. 변명 말아요. 새벽까지 방에 있었잖아요. 서연은 눈물 고이며 말했습니다. 믿지 않으시면 떠나겠어요. 선 넘은 적 없고 돈 한 푼 안 받았어요. 박 여사는 침묵했어요. 서연이 홀로 앉아 아팠어요. 진심이 왜곡되는 게 그날 밤 준서가 왔어요. 설명할게요. 서연이 막았어요. 나서면 이용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준서는 손 잡았어요. 억울하게 하지 않을게. 다음 날 김 회장이 해고하려 할 때 준서가 지팡이 짚고 내려왔어요. 가족들이 경악했죠. 그는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덕분이에요. 박 여사가 울며 달려갔어요. 오해가 풀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김영철 상무가 나타났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런 간병인 두고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김 회장이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상무가 신문을 던졌어요. 사진과 제목, 5억, 간병인과 마비, 재벌 2세, 의심스러운 관계.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여론의 파도가 덮쳤어요. 기사가 퍼지자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김 회장은 분노했어요. 어떤 놈들이야. 상무가 비웃었어요. 사실일 뿐이에요. 감은 명예의 먹칠이에요. 서연이 듣고 컵을 떨어뜨렸어요. 준서가 말렸지만 상무가 조롱했어요. 준서가 지팡이 던지고 섰어요. 그런 악담 그만두세요. 상무가 코웃음 치며 나갔어요. 3일 후 세무조사, 계약 보류. 김 회장이 분노했어요. 기사 때문이야.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여보, 서연 내보내요. 김 회장이 준서에게 물었어요. 동의하냐? 준서가 답했습니다. 따르겠지만 은혜 잊지 마세요. 저녁 김 회장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억울한 거 알아. 하지만 스캔들 때문에 서연이 이해한다며 떠나겠어요. 마지막 도울게요. 그날 밤 비가 내렸어요. 서연이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떠나요. 준서가 물었어요. 왜? 서연이 답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힘들어져요. 준서가 잡았어요. 잘못 없어요. 진실 밝힐게. 서연이 눈물 흘렸어요. 회복할 시간 필요해요. 둘이 쓰러지며 서로 봤어요. 박 여사가 지켜보고 흐느꼈어요. 다음 날 서연이 나섰어요. 김 회장이 기다렸어요. 돈 보내줄게. 서연이 필요 없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박 여사가 울며 안았어요. 준서가 외쳤어요. 찾아갈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팡이 없이 설 때요. 그녀가 사라지자 김 회장이 한숨 쉬었어요. 안쓰러운 아이야. 하지만 검은 세단이 멈췄어요. 김 상무가 말했습니다. 할 얘기 있어. 서연이 멈췄어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명예 되찾고 싶다면 내 말대로 해. 세단이 길가에 멈췄어요. 김 상무가 말했습니다. 타요. 도와줄게. 서연이 경계했어요. 필요 없어요. 그는 비웃었어요.
세상이 진실보다 소문을 믿지. 원하는 게 뭐죠? 사업의 이름 빌려주면 기사 내리고 소문 없애줄게. 서연이 물었어요. 바지 사장으로요? 그는 웃었어요. 협력이야 명예와 돈 얻을 테니. 서연이 거절했어요. 잘못된 일 안 해요. 그는 화냈어요. 너 같은 건 사라지게 할 수 있어. 비디오 공개할 수도. 서연이 질렸어요. 방에 카메라 설치했거든. 편집하면 유혹한 여자로 보일 거야. 서연이 얼어붙었어요. 잔인하시네요. 그는 말했다. 비즈니스야. 사흘 주지. 서연은 옥탑방에서 홀로 앉아 팔찌 쥐었어요. 다음날 의사 찾아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김상무 악독해요. 사인하면 무덤 파는 거. CCTV 영상 확보할게. 서연이 울었어요. 같은 시각 준서가 최 아줌마 통화 엿들었어요. 김상무 지시대로 파일 정리했어요. 준서가 물었어요. 상무가 감시 카메라 지우라고. 그는 서연에게 전화했지만 안 받았어요. 집을 뛰쳐나갔죠. 서연이 김상무 전화 받았어요. 결정했나? 사인 안 해요. 그는 지시했어요. 비디오 풀어. SNS가 불탔어요. 서연이 울었을 때 준서가 왔어요. 다 알았어요. 해치게 두지 않을게. 서연이 안겼어요. 김상무가 지켜봤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마. 다음날 경찰이 압수수색했어요. 서연 씨가 정보 폭로로 20억 요구했다는 거. 피해자가 김상무, 김 회장이 분노했어요. 거짓말. 상무가 태어냈어요. 준서가 소리쳤어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서연이 체포됐단 소식. 경찰서에서 서연이 말했어요. 사칭이에요. 준서가 달려왔어요. 무죄예요. 증거 필요하죠. 서연이 사회의 칼날에 아팠어요. 김상무가 미소 지었어요. 게임 시작이야. 3일 후 준서가 의사에게 CCTV 받았어요. 치료 기록도. IT 친구가 IP 추적했어요. 상무 사무실에서 준서가 경찰에 넘겼어요. 김상무가 사라졌어요. 쪽지, 찾아라, 아니면 파멸. 준서가 부모 앞에 무릎 꿇었어요. 찾아오겠어요.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가거라. 하지만 증오에 잃지 마. 제주 리조트로 갔어요. 빌라에 김상무가 있었어요. 올 줄 알았어. 준서가 물었어요. 어떻게 태어나세요? 그는 비웃었어요. 자초한 일. 그는 인정했어요. 전부 꾸민 거야. 회사 손에 넣으려. 준서가 서류 던졌어요. 증거 넘겼어요. 김상무가 화냈어요.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준서가 싸웠어요. 쇠지팡이로 막았죠. 몸싸움 중 서류가 쏟아졌어요. 경찰이 왔어요. 체포합니다. 김상무가 끌려갔어요. 다음날 뉴스, 체포, 서연 무죄, 구치소에서 준서가 왔어요. 자유예요. 서연이 안겼어요. 약속해요. 상처 안 주게. 하지만 사회 편견이 남았어요.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고향 가 있어. 서연이 갔어요. 준서가 회사를 이끌었어요. 회의에서 의심 시선 받았지만 계획 발표로 박수 받았어요. 서연은 공방 열었어요. 편지, 체결식 초대, 손편지, 오지 않으면 회복 안 된 걸로. 행사장에서 남준이 말했습니다. 특별한 분, 서연님. 그녀가 들어섰어요. 은인입니다. 박수 터졌어요. SNS에 익명글 이사직 노려. 남준이 올렸어요. 사랑이 죄라면 받겠어요. 그녀 자랑스러워요. 여론 바뀌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믿게 됐어요. 남준이 잡았어요. 비난내가 짊어질게. 회사 회복됐어요. 하지만 박광진 이사가 계략 꾸몄어요. 남준이 상자 건넸어요. 약혼 예물. 서연이 고개 끄덕였어요. 약속해 믿어줘. 이사회의 편지, 서연 지분 차지.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삭제하라. 남준이 소송할게. 박 이사가 플랜 B 지시. 남준이 말하지 않았어요. 영상 유출, 편집된 거. 주가 폭락. 남준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해서야. 변호사 불렀어요. 김 회장 쇼크로 입원. 남준이 반격할게. 데이터 복구했어요. 서연이 도울게. 남준이 아니, 집에. 서연이 몰래 회사 가서 서류 찾았어요. 박 이사가 나타났어요. 뭘 찾나? 남자들이 잡았어요. 남준이 집에 와서 문자 받았어요. 창고로 와. 함정 알았지만 갔어요.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가방 넘겨. 서연이 나타났어요. 남준이 내려놓았어요. 총 견우자 경찰 왔어요. 체포. 가짜 가방이었어요. 다음날 뉴스, 구속. 남준과 서연 존중받았어요. 병실에서 끝났어.
서연이 시작이야. 창고에서 상자 발견. 집은 양도. 이선영. 편지. 우리 아들. 병원에서 물었어요. 친어머니 누구? 김 회장이 설명했어요. 사랑했지만 김영철이 빼앗고 사고 위장. 살아계세요? 모른다. 남준이 분노했어요. 조종한 사람 아직 있어. 김 회장 쇼크. 주치의 하박사. 서연이 말했습니다. 모르는 척해. 총회 열어 감사 발표. 도둑 들었지만 백업 있었어요. 공표 자수하라. 박 부장 잠적. 이메일 조종자는 너 만든 사람. 사진의 하박사. 병실 비었어요. 하박사가 옮겼어요. 위치 추적. 어머니 집. 비 내리는 길 달려갔어요. 집에 김 회장과 하박사. 총 들었어요. 왜요? 그녀 연인이었어. 배신당했어. 어머니 죽었어. 복수 부탁했어. 남준이 틀렸어. 증오가 죽여. 총 겨누자 서연이 막았어요. 탕. 김 회장이 돌렸어요. 미안하네. 하박사가 오열했어요. 경찰 왔어요. 체포. 한 달 후 무기징역. 재단 기부. 주택의 난초. 어머니 끝났어요. 서연이 용서해냈어요. 남준이 당신 덕분. 현재를 위해 살자. 앞길 밝게 빛났어요. 아, 정말 선한 마음이 결국 이기네요.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세요.